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한국 마감 여러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전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우리 이제 나침판은 증시 나침판은 출산 휴가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혼자서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우리 쪽집게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 마감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11.1포인트 0.4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600 회복해서 2604.9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6.73포인트 0.89% 상승한 759.9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업종별 흐름 보면 의약, 의료정밀, 철강, 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운수창고, 전가스 등이 강세를 보여줬고 하락업종은 증권, 금융 등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고객예탁금은 51.2조 원으로 소폭 감소 중입니다. 지난번에 9월달 말에 삼성전자 급락하면서 56조까지 늘어났던 고객 예탁금은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는 18.16조로 소폭 늘었는데요. 과거 평균 대비로는 최근 평균 대비로는 좀 줄어 있습니다. 보통 한 20조 내외를 했는데요. 그거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승 하락 업종은 거래소는 436종목이 상승, 429종목이 하락하면서 팽팽한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코스닥은 808종목이 상승하고 749종목이 하락하면서 여기도 뭐 큰 차이 없이 상승과 하락이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제 눈에 띄는 부분은 통신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인텔리안테크와 관련돼서는 조금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RFI, HIC, KMW,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리스 등 과거 영화를 누리던 종목들이에요. 이게 20년 때 아주 뭐 미친 듯이 주가가 올랐던, 그 바닥에서부터 10배도 더 이상 올랐던 주식도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 이후로 그때 이후로 계속 빠졌습니다. 자, 계속 빠져서 지금 신저가를 내고 있는 주식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가 다 올라가면서 업종별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재미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AI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통신도 같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G 어드밴스드 쪽도 AI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은 상반기부터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갔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인텔리안테크는 캐나다의 텔레섹과 250억 규모의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 관련 초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회사와 계약을 맺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는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위성과 지상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필수 인프라 장비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뉴스가 있었고 그 외에 뉴스가 특별히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앞으로 이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외국인 매수 조금 진입이 되어서 AI와 관련된 통신 관련 뉴스인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내 외에 다른 쪽에서도 뉴스가 있을 수 있으니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YG 플러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이 소폭 강세를 보여주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오늘 재미난 뉴스는 오늘 아침에 구독자께서 언급을 댓글로 해주셨다는 거하고 동일한 대목인데요. 한국의 그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하고 협업한 콜라보레이션한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유튜브 조회수가 700만이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알아볼 때는 700만 육박이었었는데 돌파를 했고, 그리고 그 스트리밍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그다음에 스포티파이에서는 음원 차트에서 한 2위까지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또 올라갔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유튜브에서만 7천만 건이니까 1억 건 이상의 스트리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빌보드 핫백의 순위에 들어서 시작할 것이다. 브로마스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아재 입장에서는 한국의 그 탑 랭커가 세계 탑 랭커와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곡 중에서 10곡이 넘는 로제의 일종의 이제 싱글 앨범이라고 솔로 앨범이라고 해야 되겠죠. 앨범 중에 이제 한 곡이 나온 건데요. 재밌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 찾아보면 웃긴 내용들인데요. 한국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단 한 10초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우리는 바로 느낌이 오죠. 어렸을 때 이런 거 놀았는데 딱 그거를 따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훅이 빡 걸리는 노래랍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들었는데 외웠어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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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거 우리 그냥 놀던 거잖아요. 이거 아주 연운으로 가면 이 가락이 어디까지 가냐면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여기까지 가는 연원이에요. 이 가락은.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바로 그냥 흡입을 하는 가락인데 어쨌든 랭킹이 많이 올라와서 반가운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흥행 조짐이 나오게 되니까 참 그 YG는 참 안타까울 거예요. 플러스가 나다가 장중에 마이너스로 가격이 주가가 떨어졌고요. 다른 뭐 G니뮤직이라든가 CJ ENM, JYP, SM 등 엔터 관련된 업체 상승을 보여줬고 YG 플러스가 초강세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음반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가 상한가를 갖고 정작 블랙핑크의 YG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다는 게 재미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행동주의 투자자에 대한 한국경제인협회 충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2000년 이후 행동주의 캠페인을 겪고 시총과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미국 상장자 970개를 대상으로 행동주의 캠페인 성공 여부에 따른 기업 가치를 분석을 했는데요. 행동주의 캠페인이 성공한 기업은 549개사, 실패한 기업은 421개사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캠페인이 주로 기업 가치 저평가된 기업들 대상으로 성공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100으로 가정을 했을 때 기업 가치를 성공한 지 3년 이내에 해당 기업의 가치들은 83.9%에서 85.3%로 올랐다. 그런 개선은 되긴 했는데 그러나 4년 이후에는 기업 가치가 다시 2.4%포인트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한경협은 결국 행동주의 캠페인이 성공한 이후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캠페인 성공 이전에 비해 1%포인트 악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주의 캠페인이 성공할 경우 고용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기업 기반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캠페인 성공 시 단기적으로 성공 전후 1년에서 2년간은 고용이 평균 3.0%, 자본적 지출은 평균 10.7% 줄었고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5.6%, 자본적 지출은 5.4% 급감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이걸 조선일보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한테 문의를 했는데요. 우리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측면에서 한경연의 이번 발표는 객관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 가치는 주가도 중요하지만 ROE 및 총 장기 수익률인 TSR 등에 관하여 전후를 비교하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되었거나 미국의 반만 따라가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법 개정을 서둘러서는 안 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언급도 환경협에서는 했습니다. 자,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는 얘기를 계속 언급드렸는데 역시나 이런 그 활동들이 분석과 활동들이 연구 활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고려 이것과 관련돼서 좀 재미난 연결되는 뉴스 고려아연에 대한 뉴스입니다. 고려아연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87만 7천 원 역사적으로 없었던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53,000원 6.43%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그 법원에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그 신청 기각을 해달라는 그 MBK 쪽에서의 요청을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지난 그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풍연합 측이 자사주 매입은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영풍연합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 회장 개인을 위한 것으로 배임행위라고 했으나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 회장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야, 이걸 보면서 이게 참 대주주들이 꽤 많거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주주는 한화 7.25% 갖고 있고요. 현대차 5.05%, LG화학 1.89% 가지고 있습니다. 합산해서 거의 15% 가까이 되는 14.69%를 갖고 있고요. 아마 여기는 기존 대주주 입장을 최장 대주주 입장을 아마 옹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한국타이어 0.75, 그다음에 트라피구라라는 외국계 회사가 1.49%, 한국투자증권 0.77, 모건스탠리 0.4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곳이 한 군데 있죠. 국민연금 7.83%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영풍이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하면서 기존의 33.13%가 38.47%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 회장 측이 조금 불리한 입장인데, 여기서 이제 우호 세력들이 자기 편을 들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에 성공하게 되면 또다시 유리한 입장에 가게 되죠. 이게 지분 싸움이 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주가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대주주의 가격과 개인 투자자의 가격은 한국에서 이중적 가격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치한 경우입니다. 주가가 역사상 고점이에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혼자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번 이제 신청 기각에 대해서 MBK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 고려한 경영진에 대한 본안 소송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이 이번 공개 매수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상 배임 등 본안 소송을 고려한에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 이사의 배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MBK 측에서는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 준비금을 이사의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쨌든 이번 건 등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에 대한 가치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주시고요. 자,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한투자증권인데요. 11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오늘 5만 9천 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들 오늘도 매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 1,800억 내외 수준의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만약에 오늘 매도도 확정적이라면 30거래일 연속 매도 신기록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한 이후에는요. 레거시 수요가 약세가 되고 반등 재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를 하향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악재는 소화 중이고 주가는 밴드 하단에 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부진하고 레거시 메모리가 부진하고 HBM 시장이 경쟁성 대비 늦게 진입했다라는 얘기고요. 환율 및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훼손이 되고 있고 3분기 실적과 그런 멀티플을 조정하여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추정은 이번 3분기에 81조 매출에 영업이익 10조 2천억을 추정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못 나왔다라는 거고요. 모바일 폴더블 판매가 부진하고 디스플레이가 북미 OLED 시장이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인해서 목표가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멀티플은 PBR 25년도 1.6배를 적용한 9만 5천 원을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내 예상되는 HBM 성과 확인이 반등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해야 했고, 지금의 PBR 1.0배는 악재를 모두 기반영한 상황이고 역사적 밴드 하단에 도달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2%대 반등을 오늘 해주었고요. 한미 반도체는 오늘도 2% 중반에 하락을 하면서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들 중에서는 한화와 하이닉스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한화 기계에서 정밀 기계 그쪽에서 결국은 납품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중국이 기준금리를 어제 인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LPR 1년 만기를 3.1%로 5년 만기를 3.6%로 각각 0.25%씩 인하를 했는데요. 예상은 0.20% 내외쯤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강한 금리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찾아가게 될 중국 마감으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마감 지금 따로 있는 곳에서 또 혼자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일이 있어서 같이 못 찍어서 따로따로 오늘 찍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도 보시면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판군성 이민의 총재가 원래는 21일께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하루빨리 20일날 발표가 되었고요.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근데 그 주가는 사전에 좀 올라서 그랬는지 오늘은 본토 시장은 소폭 올랐는데 그 반면에 홍콩 지수는 조금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중국 마감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뵈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처음 오랜만에 그 혼자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내일은 조금 더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